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저한테 셀프 메이크업이나 뭔가 셀프 촬영 같은 거 할 때 메이크업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차근차근 따라하기 쉽게 그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피부 메이크업인데요. 물론 안 타는 거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날 스킨케어도 되게 조금 하고 그냥 토너 패드로 닦아낸다던가 선케어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선케어가 유분이 올라오거나 조금 두꺼워질 수 있어서 피부가 진짜 너무 완벽해야 되고 진짜 막 12시간 지속이 진짜 돼야 된다 이러면은 방해물을 좀 없애는 편이거든요. 선케어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만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날은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 밝은 색깔이랑 어두운 색깔 두 가지를 꼭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중앙 부분은 밝게, 가장자리 부분은 어둡게 연출하면 좋거든요. 다른 메이크업은 뭐 립이나 뭐 눈이나 이런 거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면 피부 메이크업은 진짜 수정하면 더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메이크업은 다시는 수정 메이크업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나한테 진짜 잘 맞았던 파운데이션, 그리고 진짜 유지력이 좋고 색상 변화가 진짜 없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바르는 파운데이션 중요한 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오늘 바를 파운데이션 다 매트해야 돼요, 사실은. 손 이렇게 했을 때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전부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쉐딩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턱까지. 여기까지는 옆면인 거죠. 옆면은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컬러링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잡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자연스럽게 비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한 겹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옆면 있잖아요. 여기도 옆면이잖아요. 여기도 살짝 옆면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 넓은 브러쉬는 이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 있죠. 빨리 확 드라이해지는 파운데이션 빠르게 도포하고 이걸로 블렌딩 하기 위해서 넓은 걸 쓰는 거예요. 빨리 빠르게 도포하고 이 경계선이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굳기 전에 빠르게 블렌딩 합니다. 셀프 메이크업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옆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는 좁게 밑으로 갈수록 두껍게, 이 밑면 있죠, 밑면. 이 밑면을 잘 쉐딩 색깔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기 목 있죠, 이 면이 끝나고 여기 목 시작하는 부분, 이 목 부분은 또 밝은 색을 발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요. 뭐 필요에 따라서 턱이 난 너무 길다, 짧아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색깔이 올라와도 됩니다.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어두운 색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어요. 그 다음에 밝은 색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이거는 사실 컨실러 브러쉬인데 저는 이거 얼굴 안쪽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쓰거든요. 코 같은 데가 전 되게 굴곡이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잘 바르기 위해서 이걸 쓰고, 전 여기도 약간 굴곡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잘 바르기 위해서 이런 작은 브러쉬를 씁니다. 대신 빠르게 하면 돼요. 아까 어두운 거랑 밝은 거랑 톤 차이 이 정도 나고요. 그리고 바를 때 이렇게 볼 부분에 넓게 빠르게 펴발랐잖아요. 코 주변도 살짝 빠르게, 이렇게 굴곡진 곳 이렇게 빠르게 딱 셀프 메이크업 당일날 갑자기 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일날 실패 없이 할 수 있거든요. 평소보다 실력 발휘가 안 될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계속 이 메이크업을 장착을 하고 좀 있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보완하고 하면 되거든요. 이마도요, 이게 샵에 가서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막 이 주변에 자꾸 터치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그냥 맨피부 거의 투명하게 비치듯이 살짝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좀 지워져도 상관없다 싶게끔 위쪽에는 진짜 조금만 바르고 안쪽에만 살짝 한 번 더 해줍니다. 눈두덩이에는 그리고 따로 한번 이렇게 해서 색깔이 있다가 잘 보이게끔 파운데이션 한 겹 깔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부족한 커버 부분 있죠? 여기 붉은기 아직도 보이고 여기 잡티 아직도 보이고 여기도 조금 붉고 여기도 조금 붉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컨실러 사용할게요. 먼저 이 블러셔가 올라갈 얼굴 중앙 부분 있죠? 여기 이마랑 그런 데는 이런 리퀴드 컨실러 사용할게요. 이거를 바로 하면은 이게 또 물기 때문에 여기 밑에 파운데이션이 또 녹아서 빵꾸 날 수 있거든요. 손등에 덜어서 사용합니다. 덜어서 아까 파운데이션 했던 브러쉬로. 컨실러도 픽싱력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바르고 빠르게 블렌딩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바를 때 주의할 점이 그냥 이렇게 너무 납작하게 바르면 모공 사이사이에 안 들어가서 구멍이 뽕뽕 뚫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도록 브러쉬를 살짝 세우듯이 아니면 여러 번 도포해가지고 구멍이 메워질 수 있게, 모공 사이사이에 메워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붉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모공 사이사이에 막 제대로 안 발랐다 그럼 블러셔 바를 때도 그 모공 사이사이에 블러셔가 안 발라져가지고 진짜 모공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브러쉬에 남은 걸로 코즈변도 하고, 그리고 여기 미간에도 좀 붉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살짝 커버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잡티 한번 가려볼게요. 조금 이런 딱딱한 컨실러 하면 좋아요. 진짜 선크림 안 바르고 기초 안 바르면 컨실러도 이렇게 되게 잘 탁 픽싱이 돼요. 진짜 픽싱이 남달라요. 목에는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왜냐면 파운데이션하고 파우더도 바르고 블러셔도 바르고 하이라이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 이 피부색에서 조금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 색에 맞춰서 목을 칠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목에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 옷 갈아입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촬영 직전에 하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초 안 바르고 선크림 안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웃어도 주름에 끼는 게 진짜 없어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블러셔입니다. 사실 파우더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파우더를 얼룩덜룩하게 하면 그 위에 블러셔가 어디는 발라지고 어디는 안 발라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유분감이 있는 세미매트 상태일 때 블러셔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파우더 처리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블러셔를 메인 색상인 막 이런 거, 진한 거 이런 걸 먼저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색이랑 비슷한 요런 베이지, 피치, 되게 연한 베이비 핑크 이런 색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파우더 처리 같은 블러셔인 거죠. 이런 색깔을 바르고 웜톤 메인 색상을 올려도 상관없고 쿨톤 메인 색상을 올려도 상관없고 뭐든지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이라서 이걸 저는 거의 매번 베이스로 바르거든요. 오늘도 이걸로 발라볼게요. 이거를요 여러분 쓸면 안 돼요. 지금까지 베이스 열심히 컨실러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톡톡톡 바를 텐데 그 톡톡톡톡 바르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가서 굳어버리면 그 위에 다른 색깔도 안 올라가고 약간 그 뭉치는 현상이 들거든요. 유분이랑 가루랑 섞여가지고 막 굳어있는 그게 얼굴 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에 되게 고르게 발라야 돼요. 꾹꾹 누르면 안 되고 그게 톡톡톡톡 이렇게 지나가게.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많이 발라지지 않게 이렇게 발라야 하고요. 아까 쉐딩 색깔 어두운 파운데이션 발랐던 곳 안쪽으로 바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단 얼굴 옆쪽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쪽에는 이렇게 그냥 조금 이어지게끔만 하고 메인은 이 안쪽으로 하는 거. 블러셔 여기다가 해야지 하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 주변도 한번 쓸고 코뼈도 살짝 타고 올라주고 여기 밑에도 살짝 지나가지고 해서 블렌딩이 잘 되게끔 해야 돼요. 경계가 딱 져버리면 아 셀프 메이크업 했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가 애매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넓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색조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까지만 블러셔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색깔을 발라줄 건데 이런 포인트 색깔로 바르면 되거든요. 베이스 색깔보다 이렇게 조금 진하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살짝 핑크 모브, 약간 톤 다운 핑크 이런 걸 사용할 건데 토스트 색깔 같은 걸로 가셔도 되고 저처럼 모브 핑크 쪽으로 오셔도 되고 약간 주시한 거 하고 싶으시면 더 채도 높은 걸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더 안쪽에다가 해야 돼요. 약간 눈 아래쪽에.
저는 이거 저한테 조금 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바르겠습니다. 이게 큰 브러쉬로 만약에 컨트롤이 어렵다, 이걸로 좀 너무 넓고 어렵다 하면은 이런 작은 블러셔 브러쉬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얼룩덜룩해져서 여기 좀 안 발린 것 같잖아요. 이런 부분에만 조금 더 발라서 색깔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제가 보기에 이런데 경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모서리 보이죠? 모서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이따가 파우더로 블렌딩을 할 거예요. 파우더는 셀프 메이크업 할 때 가루 타입보다는 이런 프레스드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가루로 된 거 만약에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 가루 파우더가 익숙치 않다.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은 가루가 어디는 많이 붙어 있고 이래서 사진 찍었을 때 빛 비쳤을 때 여기가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자주 이거를 발라줘야 되더라도 가루보다는 이렇게 프레스드를 바르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난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여기라던가 여기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하면은 거기만 파우더로 된 거를 이중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이걸로 털어주기, 하얗게 뭉쳐져 있지 않게. 아까 여기 경계졌던 거 있죠? 그런 부분에 이 투명 파우더 하면서 이렇게 조금 문질문질 해주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할 건데요. 저처럼 피부가 조금 노란 편이다 하시면은 이 색깔 아주 잘 맞습니다. 전 보시면 여기 좀 노랗잖아요. 피부가 살짝 노란 톤이거든요. 그래서 노란 톤으로 제 피부와 제 그림자가 잘 이어지게 쉐딩을 했습니다. 헤어라인 쪽에서 얼굴 안쪽으로 서서히 그라데이션 되게끔 바릅니다. 여기를 먼저 터치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안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너무 한 면으로, 한 색깔로 똑같이 이렇게 바르면 그게 굴곡이 아니라 오, 쉐딩했군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내 굴곡에 맞게 강약 조절을 잘 해서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여기부터 제일 튀어나온 곳 있죠? 거기를 조금 진하게 발라줘요. 여기는 어차피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약하게 바르고 그림자 위에 튀어나온 부분에 진하게 바릅니다. 여기는 이제 브러쉬에 그냥 남은 걸로만 파우더 처리 살짝 하는 느낌으로 턱 부분에도 이 부분을 쉐딩 처리합니다. 아까 그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놨기 때문에 이 쉐딩도 아마 발색이 잘 되고 밀착이 잘 될 거예요. 아까 블룩블룩 하던 게 밝은 색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색이 되고 나니까 턱의 일부분처럼 보이죠? 이제 코 쉐딩을 할 겁니다. 브러쉬 사이즈 이렇게 동그랗고 작은 걸로 바꿔서 살짝 이 눈썹 색깔로 바꿀게요. 색깔 차이를 보시면 이게 조금 노란기가 빠졌거든요. 조금 더 애쉬빛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베이지색인데 이걸로 해요. 얼굴 안쪽에는 제가 밝혀놨잖아요. 거기다가 이 옐로우빛 쉐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토스트색 섀도우로 쉐딩을 했나? 급하게 섀도우로 그냥 겸사겸사 했나?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좀 그림자다운 그림자 대신에 좀 밝은 색 이거를 발라줍니다. 여기는 약간 내 바디색에 맞춘다면 이거는 진짜 약간 음영색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코끝이 긴 게 싫어가지고 코끝을 살짝 커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코가 여기 옆면을 칠하면 오히려 매부리 코가 도드라져 보인달까요? 원래 있던 그림자에 그림자가 더해져가지고 여기 진하고 여기 진하고 여기 연하고 여기는 엄청 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엄청 연한 부분 여기를 좀 잘 발라주고 여기는 터치 거의 안 할 거고 여기는 이따가 넓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거울만 보는 것보다는 카메라 같은 거 켜가지고 같이 보면서 하면은 더 카메라에 적합한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은 확대 거울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앞에 조금 전체 거울 하나 있고 카메라 있고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울퉁 튀어나왔던 매부리 코 부분이 살짝 여기 위에랑 쉐딩이랑 이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괄호 모양 코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직 심하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살짝 쉐딩을 하고요. 그러면 더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옆으로 보면 매부리 코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버선코 같이 보이게 이렇게 코 모양을 보완하고 조금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하겠습니다. 요런 펜슬 두꺼운 거, 얇은 거, 브로우 케이크 타입 이렇게 3개로 컬러링을 해줄 것이고, 모 정리 같은 경우에는 투명색이랑 브라운색 이렇게 2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라이터랑 이렇게 나무꽂이, 이것도 마지막에 꼭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걸로 하면은 뒤에 이런 펜슬 타입으로 할 때 이 발랐던 거랑 밑에 파운데이션이랑 다 밀려가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부족한 부분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고요. 먼저는 이 펜슬로 그립니다. 먼저 이렇게 좀 빗어주고요. 대충 어떤 모양으로 해야겠다 하고서 그려줍니다. 자기 얼굴을 자주 포토샵 하다 보면 포토샵으로 항상 수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눈썹이에요. 눈썹을 항상 좀 더 그려요. 이럴 거면 그냥 메이크업으로 처음부터 길게 그리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썹을 좀 더 길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에가 진하고 뒤에가 연한데 이 경계 부분을 잘 이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2개 눈썹을 이어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경계 부분을 이 얇은 펜슬로 모를 한 올 한 올 그리듯이 좀 잘 이어지게 해줍니다. 이런 컬러 마스카라가 바른 부분 안 바른 부분 경계가 정확하게 지는 게 좀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투명색 같은 걸로 그 모양들을 잡아놓은 후에 이걸로 눈썹 한 칸락에서도 약간 그라데이션과 적게 발림과 많이 발림과 적게 발림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해줍니다. 그냥 건조한 모에다가 이걸 바르면 너무 잘 발라져 버려가지고 또 너무 진하게 많이 발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투명으로 1차로 발라놓고 하는 거고요. 이걸로 조금 더 섬세하게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발라지거나 뭉치지 않게 원래 내 눈썹이 살짝 힘있는 눈썹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눈썹이 나는 너무 원래 진한데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투명으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좀 이따가 붉고데기를 할 건데 그냥 맨 눈썹, 맨 모에다가 하면 붉고데기 잘 안 먹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투명색으로라도 한번 해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붉고데기 합니다. 이걸 좀 눌러주세요. 피부 쪽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서 좀 많이 제형이 발린 부분이 조금 걷어내지기도 하고 결도 확실히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막 이렇게 앞으로 좀 눈썹이 좀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털이. 그러면 또 여기 그림자가 져요. 여기 아래쪽에 좀 어둡게 그림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얘처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딱 모들이 딱 눌러붙어 있어야 여기 아래쪽에 그림자가 안 져요. 그 그림자 때문에 내가 그린 눈썹보다 살짝 모양이 잘못돼 보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드를 딱 피부에 딱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앞부분에 눈썹은 시작하고 쉐딩은 좀 잘 제대로 안 발려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 섀도우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연한 색깔 쓸게요. 이걸로 여기 앞부분이랑 쉐딩이랑 살짝 이어지게끔. 그리고 눈썹 범위도 살짝 뒤에만 펜슬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파우더로 이렇게 좀 모양을 그려주는 거죠. 이 눈썹 시작 부분이 딱 경계지지 않고 약간 그라데이션 하면서 눈썹이 시작되도록.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한 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한 색 살짝 묻혀서 이렇게. 그러면은 눈썹 시작 그라데이션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밸런스 봐서 좀 더 필요하다, 여기 끝에 더 진해져야 될 것 같다 하면은 거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텐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일단 아이 프라이머를 쓰는 것도 좋지만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런 스틱 섀도우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우더 타입 섀도우 음영 색깔이랑 그 다음에 눈매 교정용 색깔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섀도우만으로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영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아이라이너, 애교살은
섀도우로 해도 되지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퀴드 타입으로 언더 애교살 만들 거 가지고 오면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리터랑 뭐 이런 거는 조금 옵션이에요. 일단 눈 먼저 만들어보고 글리터 필요하면은 마지막에 얹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는 섀도우 하기 전에 속눈썹 미리 해두는 걸 좋아해요. 섀도우 바르고 나서 이걸 하면은 여기 같은데 찍혀서 저는 좀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뷰러를 좀 해둡니다. 이제 스틱 섀도우를 할 거예요. 스틱 섀도우는 꼭 브러쉬랑 같이 써야 돼요. 이런 블렌딩 브러쉬 같이 써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고요. 언더하고 빠르게 블렌딩. 애교살 넘어가는 범위, 애교살 그림자까지도 넘어가는 범위로 발라줍니다. 위쪽에도 이렇게 빠르게 그린 다음에 브러쉬로 블렌딩합니다. 그리는 범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베이스 섀도우 바르는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살짝 눈꼬리 뒤쪽으로 조금 더 나가주면 더 좋아요. 어쨌든 측면 촬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봐도 충분히 눈매가 시원해 보이게끔 옆으로 많이 나갑니다. 특히 경계선이 딱 일자로 경계지지 않게 그라데이션 잘 되게 블렌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 너무 컬러감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컬러감이 좀 적은 그런 색깔로 해주는 게 음영 만들기에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진한 색부터 해서 교정을 확실히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색깔들을 사용해서 블렌딩을 할게요. 눈이 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꼭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동색을 작은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눈 뒷부분을 시원하게 확장을 하겠습니다. 눈이 또 저는 좀 처져서 약간 리프팅 돼 보이게 아이라인을 좀 위쪽으로 끌어당길게요.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블렌딩을 합니다. 블렌딩할 때 살짝 뒤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도 고동색 음영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거의 다 이 피부에 지금 다 옮겼잖아요. 이걸로 그냥 요거 옅은 색깔 발라요. 이게 또 진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좀 섞어요. 그러니까 삼각존에 써도 될 만한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요, 색깔을. 너무 진하지 않게. 이거를 삼각존에다가 합니다. 지금 제가 작은 브러쉬 3개를 쓰잖아요. 색깔 칠하는 용, 블렌딩용, 그리고 지우개용 이렇게 있어야 돼요. 경계 지울 때 지우개 필요하고 여기 밑에서 너무 많이 튀어나가면 스모키 메이크업처럼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지 않게 이런 밑에 거 좀 지우개 역할을 해줄 용도로 이런 거 빈 브러쉬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이쪽에 음영을 좀 잡았고요. 이런 아이라인 브러쉬 있죠? 이런 걸로 이런 색깔 진짜 살짝 묻혀가지고 음영 그림자 그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섀도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속눈썹을 하고 아이라인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속눈썹을 저는 이거를 갖고 왔어요. 쏙쏙이를 하면 좋지만 셀프다 보니까 그 각도나 이렇게 쏙쏙이 예쁘게 붙이기가 좀 어렵기도 할 것이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그 합리적인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통 속눈썹을 갖고 왔고 평소에 눈 모양이랑 좀 잘 맞았던 거 고르시는 게 좋고 뷰러가 잘 되는 재질이어야 돼요. 이게 너무 뷰러가 안 되고 막 이 모양이 한번 잡힌 그 컬 그대로 계속 고정되는 거는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뷰러질이 잘 되는 그런 타입이어야 되고 이 끝에가 뾰족뾰족하게 잘 처리되어 있는 게 좋아요. 끝에가 뚝뚝 끊긴 게 아니라 점점 얇아지면서 뾰족뾰족하게 되도록. 이거는 연습하기 되게 쉬워요. 막 그냥 붙였다 뗐다 여러 번 해볼 수 있으니까 앞에 막 단계 여러 개 안 해도 되고 붙였다 뗐다 여러 번 해보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붙인 다음에 예쁘게 모양을 잡고 눈이랑 어울리게 연출을 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같이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가운데가 길고 앞뒤가 좀 짧은 스타일의 디자인이잖아요. 눈 확장하고자 뒤로 막 붙이는 것보다 가운데 제일 긴 게 눈동자 살짝 뒤쪽에 오게끔 붙이면 좋아요. 가운데 먼저 붙이고 뒤에 붙이고 앞에를 붙입니다. 약간 속눈썹 붙일 때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낙타되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라고요. 또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눈 희번떡 되니까 이렇게 붙이지도 말고 이렇게. 처음 붙일 때 각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뷰러질이 잘 되는 속눈썹이라고 해도. 그래야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잘 붙어있는 모양 각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요. 이제 여기에 마스카라를 합니다. 뿌리가 많이 발리고 끝에는 조금 발리게 내 속눈썹을 살짝 고정을 하고 인조 속눈썹이랑 접착되게끔 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리고 이따가 붉어되게 할 건데 그것도 좀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뾰족이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거 핀셋으로 살짝씩 찝어주면 돼요. 똑같은 속눈썹이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즘 스타일 가닥 속눈썹 스타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이쪽도 마저 해볼게요. 이제 언더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틱 섀도우 사용해볼게요. 이걸로 조금 더 뚜렷한 삼각존을 만드는 거거든요. 언더 아이래쉬 라인이랑 여기 한 끝부분부터 가운데까지 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삼각존 미리 발라둔 섀도우 지속력을 높여주기도 해요. 삼각존 진짜 잘 지워지잖아요. 막 눈물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안전하게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눈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제대로 없으면 진짜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안전하게 코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더래쉬는 마스카라를 먼저 발라요. 그리고 마스카라가 발라져 있을 때 붉어되게 하면 더 모양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있죠? 거기에 언더래쉬 이 속눈썹 붙여줄 거예요. 한 번 더 마스카라 하고 붉어되게 하면서 좀 지워질 수 있거든요. 녹아서 사라져요. 한 번 더 부족한 부분들에 마스카라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렌즈를 안 꼈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거 붙일게요. 이게 언더 가닥 속눈썹인데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단은 얇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얇은 걸 하고 그 위에 마스카라를 내가 해서 진하게 하면 되니까. 뒷부분이 진짜 짧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마스카라도 그냥 안 했는데 붙일 거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뒷부분에다가 한 3개 정도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진짜 자연스럽죠? 여기다가 부족하면 마스카라 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도 마스카라가 되어 있어서 조금 진하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이거 붙일 때 내 속눈썹이 나 있는 방향이랑 비슷하게 해야 내 속눈썹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 각도를 다르게 막 너무 내려가게 한다던가 너무 위를 보게 한다던가 하면은 딱 붙인 게 티날 수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붙였고요. 마스카라 하겠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고 제 속눈썹 난 것 같죠? 저 여기 속눈썹 진짜 짧고 없거든요. 제 언더에 여기 그림자를 섀도우로 대충 하긴 했는데 붓펜 라이너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섀도우만 돼 있으면 약간 번져서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 약간 피곤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쪽에 포인트로 잡아주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언더 주름이 생긴 곳이 맞다, 이렇게.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줄 건데요. 아이라이너 이 붓펜 라이너로 할게요. 그냥 이 속눈썹이랑 잘 이어지게끔 하면 되거든요. 약간 풀 많이 발려서 이렇게 하얗게 된 곳 있죠? 이 풀 위에다가 좀 발라요. 이 풀이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얀색을 좀 가려줍니다. 이게 투명색 풀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희끗희끗 많이 바른 부분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을 이렇게 살짝 보면은 이런 옆모습이나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이라인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싶은 이런 라인들 있죠. 여기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거울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하면서 내 아이라인 길을 찾아야 돼요. 제일 자연스럽겠구나 싶은, 딱히 특별한 뭐 방향이나 컨셉 없을 때 제일 그냥 기본으로 그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두는 게 좋아요. 그대로 그 길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아이라이너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약간 매끄럽게 안 그려지네요. 한 1년 넘게 썼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얇고 길게 그려주는 거예요. 눈 범위를 확장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쪽도 살짝 그려줄게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더 글리터나 뭐 하이라이터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매트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특히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글리터 같은 거 있으면은 조금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실내 조명, 그런 하이라이터 조명 이런 거에 글리터가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글리터나 하이라이터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립 메이크업이랑 얼굴 하이라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크업을 오랫동안 촬영하고 하면서 유분기가 살짝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메이크업 하고 밖에 나가고 이동하고 하다 보면은 유분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파우더 브러쉬 이렇게 2개 있으면 좋은데요. 이 작은 거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런 코 같은 데 있죠. 여기 유분 올라오는데 이런 데 꼭꼭꼭 눌러서 다시는 올라오지 않게끔 한번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허옇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냅둬요. 약간 시간을 둬요. 그리고 이 큰 걸로 슬쩍 묻혀가지고 약간 털어주듯이 또 넓은 부분에 바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유분이 올라오니까 이런데, 특히 이런 헤어라인 쪽에 유분 올라오면은 두피 유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잘 발라주고, 턱에도 여기도 되게 올라오면 안 예뻐서 여기도 잘 발라줍니다. 이렇게 유분들을 좀 잡아줍니다. 이제 립 메이크업 해볼게요. 아까 립밤 발라놨던 거를 빡빡 깨끗하게 지워요. 립밤 위에다가 립스틱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유지력이 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지워줍니다. 그리고 립 베이스를 꼭 발라야 돼요. 립 쉐딩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색, 나한테 진짜 잘 받았다 하는 색깔들을 많이 찾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립 베이스는 요 나스 리퀴드 제품을 사용할 거고, 이거 매트 에지는 되게 얇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거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다가는 요거 바를게요. 모브 같은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를게요. 저는 막 너무 화사하고 주시한 막 그런 색깔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색깔이 더 잘 어울려가지고 요렇게 2개 색깔 준비해봤고요. 쉐딩 같은 경우에는 크리미 타입 이걸로도 쉐딩을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 뚜껑 부셔 먹었는데 이렇게 광나는 틴트 있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립 펜슬 먼저 써요. 이것도 모브 색깔이거든요. 모브 브라운 색깔. 입술 테두리를 그립니다. 입술 꼬리 동굴부터, 입꼬리 동굴 거기부터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요. 조금 웃기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위에를 많이 좀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슬로만 하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블렌딩을 해요. 인중 약간 여기 그림자도 같이 겸사겸사. 입꼬리 쪽은 더 옆으로 퍼지게끔 이렇게 합니다. 너무 많이 지워진 부분은 다시 한번 색깔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랫입술도
테두리를 한번 이 정도? 안 그린 거랑 그린 거랑 이 정도로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블렌딩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색깔이 되게 여기가 제일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항상 하얗게 보여요. 여기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이렇게 색깔이 나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입술 컬러링을 할게요. 채도 낮은 핑크 색깔이거든요. 코랄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입술 색깔을 쭉 깔아줘요. 아주 얇게. 무슨 색 발랐는지 정확하게 안 보일 정도로. 한번 이 쉐딩한 거랑 제 입술이랑 색깔을 균일하게 좀 투명하게 한번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나 마나 한 것 같지만 이것도 립 베이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얘가 쉐딩색이랑 입술 메인색이랑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색깔, 메인 색깔 이거 발라줍니다. 이런 브러쉬로 블렌딩 잘 되라고 저는 이렇게 큰 거 쓰는데 이걸로 합니다. 안쪽에 바르고 여기 위쪽에 바르고 이렇게 두 군데 바른 다음에요. 블렌딩 합니다. 이게 너무 젖혀도지도 않으면서 살짝은 화사해지는 감도 있고 해서 되게 잘 쓰는 보랏빛 그런 플럼빛 어떤 립이에요. 이제 이렇게 매트하게 해도 참 사진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해도. 근데 조금의 촉촉함을 포인트를 해줘야 더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색깔이 요래요. 이렇게 4개를 지금 입술에 섞어서 얹는 거죠. 약간 웜쿨 대통합 그런 건가? 하여튼 이 안쪽에다가 틴트 바를게요. 이거를 바르는 이유는 이렇게 매트한 립이 사실 깔끔하고 빛 반사가 어디에 될지 걱정도 없고 그냥 거의 일정한 사진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걸 하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막 먹는 것도 음료 같은 것밖에 거의 잘 못 먹잖아요. 메이크업 많이 하고 옷 불편한 거 입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 안쪽에 되게 많이 그 약간 백태가 낄 수 있거든요. 끝에 쪽에도 그렇고.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촉촉한 틴트예요. 립글로스를 하면은 또 얘네를 녹여버리고 지워버리기 때문에 유지력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이런 유지력 좋은 촉촉이 틴트 이런 거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 용도로 이거를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술 안쪽에 그 백태 낄 것 같은 곳 있죠? 거기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백태가 잘 안 낍니다. 오히려 이 바깥에 있는 색깔들을 더 잘 유지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광택감도 살짝 주면서 발라요. 그 위에도 막 잔뜩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만 살짝 발라요. 그래서 위아래 입술 통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지만 저 이거 지금 레이저로 없애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희끄무리한데 이걸 그냥 아직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냥 좀 살리겠습니다. 점이 이것만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몇 개 더 찍을게요. 원래 있던 거 살리는 느낌으로. 이게 전 아이라이너로 똥 찍은 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고동색 섀도우를 한 번 더 얹은 듯이 진짜 점처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눈썹이 되게 연해 보이죠? 근처에 있는 속눈썹이랑 아이라인이 진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얇은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진하게 만들 때 어디를 터치하냐면 눈썹의 아랫면 쪽이랑 끝 쪽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고 이제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이거는 하이라이터가 흰색 발색되는 거 하나랑 진짜 광택 나는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흰색 발색되는 거. 그러니까 흰색 섀도우, 흰색 파우더 같은 거죠. 투명 아니고 진짜 흰색. 그걸로 여기 끝에 튀어나와 보이게 묻었고, 쉐딩은 그 어두운 색깔이 진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흰색 색깔이 딱 나와가지고 하이라이터가 진짜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 이제서야 맞았군요. 이렇게. 얼굴 안쪽에 왜 우리 컨실러 같은 걸로 사실 하는데 컨실러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컨실러 하이라이팅 효과가. 근데 그런 거 이걸로 주는 거예요. 애프터로. 이렇게 여기 있죠. 컨실러 하이라이터 한쪽. 그리고 눈썹 여기 끝쪽이 아니라 저는 앞쪽이 튀어나오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좋잖아요. 눈썹도 여기도 앞쪽에 이렇게다가 앞쪽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 톡이 워낙 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톡 한번 튀어나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 광택 나는 쪽 하이라이터를 써서 빛 반사가 되도록 합니다. 약간 측면 촬영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도 하이라이터가 되게끔 여기도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아, 목에 하는 걸 깜빡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글리터랑 펄을 좀 적게 쓴 그런 메이크업, 조금 깔끔하게 실외 촬영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만약에 글리터를 얹고 싶다 하는 분들이 글리터 얹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언더에다가 할 때는 하이라이터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스틱 섀도우 같은 거 있죠? 이게 되게 색깔이 예쁜데 이런 색깔? 저는 지금 모브톤으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핑크톤? 이런 하이라이터 갖고 왔어요. 애교살에다가 바르는 거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튀어나와 보이게 만든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더 애교살이 약간 강조가 되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글리터를 할 건데요. 글리터는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언더 가운데, 여기 언더 가운데에다가 하는 거랑 이렇게 눈두덩이에 살짝 넓게 하는 거 있어요. 색깔은 그냥 잘 어울리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조금 너무 튀는 것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기를 원해서 살짝 이런 핑크빛을 갖고 왔는데, 만약에 더 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약간 하늘빛, 에메랄드빛 그런 약간 흰색 있죠? 그런 거 갖고 오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눈동자 중앙 부분, 여기 아래쪽에 속눈썹이랑 같이, 속눈썹 나는 곳이랑 겹치게 약간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렁그렁하게 더 보여요. 이렇게 언더에다가 발랐고요. 또 여기서 또 멈춰도 돼요, 사실. 근데 더 약간 블링블링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또 더 바르는 거죠. 여기 눈두덩이에. 다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펄은 내가 막 많이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실내 조명에 따라서 화려해질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웨딩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셀프로 하기에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으려나요? 근데 그래도 진짜 이 정도는 해야 셀프 메이크업 했을 때 또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평소에 알려드리던 것처럼 막 간소화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복잡하고 조금 신경 쓸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만큼 되게 유지력도 좋고 또 웨딩 메이크업 포인트도 잘 짚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꼭 좀 몇 번 해보시고 나서 당일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